이번부터는 도덕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 인간이고, 그러면 인간이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가를 가지고 얘기를 했었고, 가장 중요했던 건 뭐예요? 인간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나를 찾는 거고, 나를 어떻게 찾느냐 했을 때는 인간 관계를 통해서 찾는다. 그래서 인간 관계와 인간이라는 것에서 가장 중요했던 게, 내가 있으면 늘 너가 있고,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나를 찾아가는 게 인간이다. 그래서 이 인간이 되려면 여기에 뭐가 필요하냐? 이 관계 속에 반드시 인격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인격은 어떻게 형성되냐? 관계 속에서 형성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나를 중심으로 봤다면, 이제 너와 내가 합치면 뭐가 돼? 우리다. 우리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면 결국에는 도덕이란 것을 들먹여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도덕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뭐가 더 필요하냐면은 개인화를 먼저 다루고 가야 됩니다. 이 개인들이 모여서 뭘 하는 거예요? 이 개인이 모여서 집단이 되는 거죠. 이거 갖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동물하고 가장 다른 게 뭐였어? 이성이란 거였죠. 이성을 갖고 생각을 하는데, 이성이 뭘 해줄 수 있냐면은 나를 주장할 수 있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나라고 할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야. 동물은 나 밖에 있는 것에 대해서 뭐만 할 수 있어? 모든 것에 대해서 반응을 합니다. 환경이나 외부에 대해서 반응만 하지, 나를 주장할 수, 내가 뭘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배고프면은 밥을 먹는 거고, 외부에서 그 배고픔을 해결하는 거야. 내가 무너졌을 때 일어설 수 없는 존재가 있어. 않았는데 그게 뭐야? 인간이. 겉으로는 멀쩡하고 먹을 게 쌓여 있어도 뒤지는 존재가 인간이지. 아니, 저 사람은 왜 죽어 하는데 죽는 존재가 인간이라고. 개나 소는 어때? 밥만 주면, 자기가 병만 없으면은 밥만 주면 먹고 삽니다. 그런데 누구도, 재벌 손자도 지가 싫으면 어떻게 돼? 죽어버리는 게 인간이라고. 그래서 왜 그러면 도대체 인간은 왜 죽냐 그랬을 때 뭐가 안 돼서 그래? 나라는 존재가 정확하게 정체성을 갖지 않으면 살 수가 없죠. 우리는 뭐가 있냐면은 사회 속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는 거야. 지난 시간에 인간관계를 통해서 나를 찾는다고 했지. 이 나는 수많은 너를 만났을 때 나를 알아갈 수 있고 정체성이 생기고 그 경계들이 만들어진다고 했어. 그러니까 사회가 없으면 누가 정의가 안 되는 거야? 나가 정의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사회와 개인의 불가분성이라고 해요. 어딘가에 속해서 살아야 돼, 인간은. 그래서 이 깊은 불가분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불가분성으로 인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사회적인 조건을 계속 찾는 거야. 내가 이 사회에서 살 수 있는가 없는가가 되게 중요한 거야. 이거를 극단적으로 할 수 있게 해준 게 지금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뭘까요? 사회적 조건을 찾아서 내가 언제든지 갈 수 있어요.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예전에는 조선시대만 해도 여기서 살다가 못 살면 어떻게 돼? 거기서 죽어야 돼. 근데 지금은 어때요? 사회적 조건이 안 맞으면 뭐 할 수 있어? 이민을 할 수 있지. 그래서 이제 이 사회적 조건이 정리가 되기 때문에 점점 이 사회적 조건이 글로벌화 됐다가 다시 내셔널리즘으로 오니까 국가주의로 가기 시작하면서 이 이민이 막히기 시작할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인격과 이 사회적에 대한 불가분성 때문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은, 사람들에게 나를 알려줘야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알려줄 수 있을까요? 지금의 나는 어떻게 형성이 되냐? 지금의 내가, 과거에 내가 했던 행동과 말에 대해서 책임을, 그 다음에 그러면 미래의 행동과 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 과거에 나는 뭘 했길래 나는 지금 책임을 지는 거지? 이걸 뭐라 그래? 이거를 약속이라고. 그래서 지금의 나는 끊임없이 과거의 행동과 말에 대한 책임을 지고 미래의 행동과 말에 대해서 약속을 하면서 지금의 나를 계속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격의 핵심은 뭐예요? 지금의 나는 충분히 인격적이라면 뭘 해야 돼? 과거의 행동과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인격이라면 미래의 행동과 말에 대해 약속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못하는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어? 대통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과거에 대해서 책임도 지지 않고 미래에 대한 약속이 어떻게 돼? 예측이 불가능한 거지. 이 사람이 약속을 했지만 뭘 안 진다는 게 있어? 책임을 안 질 거라는 불안감 때문에 모든 약속이 뭐가 돼? 예측이 안 된다. 그러면 이렇게 책임과 약속을 지면서 계속 나를 뭘로 만들어? 예측 가능 사람으로 만드는 거고, 이 예측 가능한 게 결국에는 인격이다 이거지.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격적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 이렇게만 살아가느냐 이거지.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고 싶은 길이 있는데 내가 가고 있어요. 근데 이 앞에 누가 막고 있어.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을. 이게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맡고 있어서 못 가면은 첫 번째 뭐 돌아가면 되겠지만 돌아갈 수가 없어. 길이 넓으면 돌아가는데 길이 넓지 않으면 어떻게 돼? 비켜달라고 해야죠. 그래서 비켜달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게 물에 앉는 행동을 해야 돼. 예의 있게 행동해야 된다 그러면 이해가 안 가니까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많아. 그래서 무례하다는 거를 정리해줘요. 무례하다. 무례하던 사람들은 많죠. 근데 예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이 사회가 이상해져. 그래서 무례한 사람을 들어서 반면 교사를 통해서 우리가 예의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무례하게 행동하면은 공동체에서는 잡아쳐 넣을 수가 없잖아요. 감옥에다가 집어넣을 수가 없으니까 뭘 하게 되냐면은 첫 번째, 무례한 사람에 대해서 뭘 할까 우리는? 저 사람이 무례해. 그러면은 손절은 나중이지. 일단은 이게 뭐냐면은 죄를 지은 거죠, 죄. 무례하게 했으니까 이제 죄를 지은 거죠. 죄를 지었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열받죠. 그래서 첫 번째 뭘 하게 되냐면은 비난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비난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계속 비난을 받든지 이 비난을 안 받으려면 뭘 해야 됩니까? 행동이 뭐예요? 첫 번째 행동이 사과입니다. 세 번째 행동은 뭐예요? 참회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 여기서 되게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잘못한 거하고 미안한 거. 잘못한 거는 어떻게 한 게 잘못한 거야? 그래서 잘못한 게 죄입니다. 잘못. 그 다음에 실수한 게 뭐예요? 실수하면은 뭐 하면 돼? 미안한 거지. 실수하면 미안한 거예요. 내가 알았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내가 몰랐기 때문에 한 거잖아요. 실수하면 뭐 하면 돼? 미안하면 돼요. 그런데 잘못하면 뭐 해야 돼? 그래서 잘못했어요와 미안합니다는 다른 차원인데 우리가 이거를 구분을 못하니까 죄를 짓고도 미안합니다. 자, 잘못했으면 뭘 해야 돼요? 책임을 지고 다시는 뭐 하면 안 돼? 똑같은 짓을 하면 안 되죠. 미안한 거는 내가 몰랐었기 때문에 또 모르는 상황이 오면 어떻게 돼? 또 실수를 하겠지. 잘못한 거는 내가 행동을 한 거고 행동이 교정이 일어나야 되고 미안한 거는 알면 안 했을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요거는 뭐 하고 끝나면 돼? 사과하고 끝나면 되는데 이거는 잘못했으면은 참회하고 행동을 바꾸는 것까지, 참회라는 건 행동을 바꾸는 것까지 들어가야 되거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 죄를 짓고 미안합니다. 유감입니다. 유감은 뭐야? 유감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의도 없이 한 행동이 내가 원하는 결과를 안 가져왔을 때 유감이라고 하는 거. 미안한 거는 뭐야?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알았으면 안 했을 행동이지. 유감이란 건 알았어도 할 거란 말이야. 아, 이거 단어가 국어 시간도 아니고 유감과 미안과 잘못. 잘못하면 미안하다고 하면 안 돼요. 안 되지. 뭐라고 해요? 잘못했다고 해야지. 용서를 구해야지. 이거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유감스러운 거는 어떻게 했냐? 유감스러운 것은 의도도 있어요. 근데 결과가 내 생각대로 안 됐어. 그래서 만약에 다시 그 순간이 온다면은 또 할 거야. 내 의지는 바뀌지 않아. 그런데 결과가 좋고 안 좋고는 내 소관이 아니지. 그럴 때 유감. 자, 미안할 때는 어떻게 돼? 의도는 없었어. 근데 결과가 나빴죠. 그래서 내가 다시 결과가 이렇게 나쁠 걸 안다면 이 의도를 어떻게 할 생각이야? 이거를 고칠 생각이 있는 거죠. 이럴 때 미안합니다. 자, 결과를 바꿀 수는 없으니까 책임은 없죠. 근데 내가 그 순간으로 다시 간다면 내가 그렇게 행동을 안 하겠다. 안 했을 것이다. 몰라서 그랬다. 잘못은 뭐야? 의도도 알아. 근데 결과가 알았어. 그렇게 될 줄 알았던 거지. 근데 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뭘 하지 말아야 돼? 이 의도를 바꿔야 돼. 얘는 의도를 바꿀 필요가 없죠. 얘는 의도가 없었으니까 의도가 생겼을 때는 이렇게 안 하면 되죠. 그렇죠? 얘는 이런 결과가 오니까 내가 이제 다음번에 이러면 절대로 안 되겠구나를 알아야 돼. 이해가 되지? 그러니까 이제 내가 유감스럽다라는 거는 언제 할 수 있어? 내가 다 알고 있었고 모든 걸 해봤는데 결과는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결과야.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의사 선생님이 열심히 치료를 했어. 나올 건지 안 나올 건지 모르겠어. 그러면 어떻게 해? 유감이야. 안 좋은 결과가 나오면 유감이지. 미안한 거는 뭐야?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이 방법이 있었다면 내가 이 방법을 알았다면 썼을 텐데 이 방법을 몰랐어. 근데 내 최선을 다했어. 근데 결과가 안 좋았어. 그러면 어떻게 돼? 미안한 거야. 잘못한 건 뭐야? 이렇게 하면 죽을 줄 알았어. 근데 했어. 잘못한 거야. 이해가 되세요? 다 잘 해야 되는데 법에서 어떻게 해주냐면은 사실은 요것만 처벌을 해야 되는데 뭘 해? 다 도덕적이 돼버리니까 셋 다 처벌을 해버리는 거지. 다 결과가 안 좋을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결과가 의도대로 된 것이지만 이게 잘못된 거라고. 다 결과는 잘못됐는데
얘는 뭐야? 얘는 이 결과 자체가 나에게 달려있지 않는 거야. 얘는 결과 자체가 나한테 달려있지만 의도는 없었던 거거든? 얘는 의도도 있고 결과도 있는 거야. 그러면 처벌은 여기에만 처벌이라, 처벌. 이때도 처벌은 가능하지. 그래서 뭐라고 하고 처벌을 시켜요? 이거는 뭐야? 살인. 이거는 과실. 이거는. 근데 지금 여기까지도 처벌을 하고 있어, 지금. 법이. 과실죄. 그래, 좋네, 여기. 무과 책임. 이게 과실 책임이고. 고의 책임이야, 그러면 이거 고의 책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도덕이 어디까지 다루어야 되느냐가 계속 문제가 되는 거야. 법은 원래는 이 책임에 대한 필요거든요. 내 과거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 법이 필요한 거거든. 왜? 잘못했으면 뭐 어떻게 돼? 처벌을 받아야지. 그리고 행동의 교정이 있어야지. 벌을 왜 주냐? 행동의 교정을 위해서 주는 거야. 이런 거 하면은 너네도 이렇게 된다. 하죠. 법령교사야. 무례하지 않는 행동을 해야 되는 건데 무례하게 행동을 했으면 어떻게 돼? 그 무례의 과정이 세 가지가 있는 거야. 그래서 무례에 대한 책임이 유감이 있고 미안이 있고 잘못이 있는데 정치적으로는 어떻게 돼? 요기를 하면은 세모죠. 세모. 여기는 뒤지는 거고 여기는 안 뒤지죠. 그래서 자꾸 정치인은 일로 간다고. 근데 법은 어떻게 만들어? 여기서부터 일로 다 먹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도덕이 굉장히 중요하다. 도덕이 어디까지 방어해야 돼? 미안한 거를 다 방어를 할 수 있으면 최대한 방어를 해줘야 됩니다. 법이 이 미안함의 영역을 다 먹기 시작하면 어디도 먹는 거야 이제? 유감도 먹기 시작. 그러면 무엇으로 가야 돼? 증명할 방법이 없으면 법에서는. 의도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무슨 원칙이야? 무죄 추정이지. 거기서 나오는 거야. 이 과실 책임을 증명하는 건 누가 해야 되는 거야? 피해자가 하는 거지, 사실은. 그쵸? 그러니까 그게 이제 민사일 때는 피해자가 하는 거고, 형사일 때는 검사나 경찰들이 하는 거지. 근데 그런 것들을 안 하니까 어떻게 돼? 자꾸 힘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두고 이런 영역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를 같이 또 나눠보도록.